모든 컨텐츠를 리뷰하다 컴뷰. 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제티예요. 오늘 리뷰할 작품은 영화 서울의 봄인데요. 콤비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현재 개봉 10일차 약 3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너, 볼까 말까. 제티는 이 작품 추천해 아니면 추천 안 해? 나는 완전 추천해. 완전 대추천. 대추천.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또 내가 재밌게 본 거랑은 별개로 되게 오랜만에 데이트작이 나온 느낌이더라고. 앞에서 로지가 말해줬듯이 관객 수도 엄청나고 평점도 높잖아. 온갖 매체에서 이 영화에 대한 해석도 좀 내놓고 있고 영화 관련 막 챌린지도 나오고 맞아. 있는 만큼 진짜 핫하다 보니 보는 걸 좀 추천을 해.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믿고 볼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배우들 연기가 진짜 볼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등 이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진짜 탑급 배우들이 나오잖아. 배우들 연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야기 전개에 몰입감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어. 로지는? 나도 완전 쌍수 들고 추천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결말을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봤던 것 같고 사실 12.12 쿠데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접한 건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조금 더 놀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배우는데 그 속에 엄청 희생이랑 노력이 있었구나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사를 잘 아는 사람이 봐도 좋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꼈어.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몰랐던 내용인데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 영화 자체가 풍기는 으리으리함? 이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 정치의 역사적 순간을 다루고 있잖아. 물론 뭐 1987 택시 운전사처럼 이 시대를 다룬 영화들도 다수 있지만 뭔가 이런 독재자라는 한 인물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풀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부패한 고위급 인사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웅장함이 느껴졌고 또 이 고위직들이 하는 결정이나 말본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패한 정부 조직의 폐해 이런 걸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대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인정. 근데 처음에 눈길을 끌었던 거는 황정민의 머리 스타일? 그 딱 그 너무 특유의 똑같아. 머리가 있잖아.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고편이 공개가 되고 SNS 상에서 엄청 큰 이슈가 됐었어. 나도 그걸 통해서 처음 봤었거든. 그 정말 그 실존 인물이랑 겹쳐 보일 정도로 비주얼이 엄청 났었고 연기도 대박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분장을 위해서 매일 4시간씩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대단하다.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인정. 나도 분장 보고 놀랬던 것 같은데 신동엽이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 짠한영?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 황정민이랑 정우성이 이 영화 홍보하려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 자기가 딱 분장을 하고 나오니까 뭔가 빙의 된 것 같은 느낌을 자기도 받았대. 정우성은 대결 구도여야 되는데 너무 황정민이 분장까지 하고 나타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죽어 보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비주얼에서 주는 압도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니까. 있더라. 무서웠어. 맞아. 두 번째 코너, 인물 분석. 제티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봤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황정민을 골라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황정민의 연기가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아서 골라봤어. 황정민이 황정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필모가 많은 만큼 여러 캐릭터에 도전을 해왔잖아.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캐릭터가 내가 봤을 땐 하나도 없어. 맞지. 서울의 봄에서는 되게 과격하고 배포 있지만 약간 무식한 전두광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진짜 또 황정민만의 방식으로 새 캐릭터를 써낸 것 같더라고. 눈빛이 너무 살아있더라. 실존 인물처럼 뭔가 그 찐 광기가 느껴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 진짜 캐릭터 분석을 또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성시경이 먹을 텐데 열혈 구독자거든. 근데 여기에도 영화 홍보하려고 또 정우성이 나왔더라고. 근데 정우성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모든 옷을 좀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끔 보이게 하는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연기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 실존 인물에 정말 빙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연기하는 것 같긴 해.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진짜 막 성격,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받침이 돼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그 인물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 황정민은 정말 배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맞아. 생각을 해. 나 옛날에 연기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나도. 1회 듣고 못하겠어요 하고 나왔어. 나는 그래도 한 3개월? 진짜? 3개월 버텼는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발가벗겨진 기분? 맞아. 그 연기를 하는 순간 정말 수치스럽고 내 안에 자아랑 막 싸워. 나 지금 뭐하지? 맞아. 맞아. 진짜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아. 정말 대단했다. 황정민은 일단 필모가 진짜 많아. 1,000만을 넘긴 작품으로는 베테랑, 국제시장이 있는데 이 외에도 명작이 많지. 곡성, 신세계, 검사외전 등등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느와르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세계를 제일 재밌게 봤긴 했는데 너무 좀 우려먹는 것 같아서 베테랑을 잠깐 소개를 할게. 지금 생각하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황정민은 여기서 굉장히 집념 있는 행동파 형사 역할을 맡았거든. 이게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와 이런 일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게 충격을 느끼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지금 개봉했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고 흥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클럽에서 막 마약하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망난이었고 이런 사람과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보게 되면서 이 소재는 이제 흔해지지 않았나 싶어. 맞아. 베테랑이 개봉하고 나서 클럽 사건이 터졌잖아. 버닝스 맞아. 사태. 시기적절하게 뭔가 잘 어우러졌다. 맞아. 근데 사실상 그 뒤로 약간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많이 나오긴 했었지. 맞아. 베테랑 2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 정혜인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리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로지는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이태신 장군 역할을 맡은 정우성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인생 연기를 보여줬다고 했을 만큼 맡았던 역할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이태신이 가진 그 굳은 가치관 그리고 신념 등이 잘 표현된 것 같아. 정우성이 이태신화된 것 같고 지금까지 봤던 정우성의 영화 중에서 가장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그래서 이제 정우성이 사실 다작을 한다고 손꼽힐 만큼 엄청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어서 더킹이랑 감시자들이 떠오르더라고. 감시자들에서는 엄청 냉철하고 잔혹한 범죄 조직의 리더 제임스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한 5번 봤거든. 진짜? 엄청 많이 봤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정말? 봐야겠다. 난 이거 완전 추천해. 그래?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자기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처단하는 잔혹한 킬러로 나왔어. 근데 사실 정우성이 마스크가 엄청 냉미남이잖아. 그런가? 난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나는 그 정우성의 친근한 성격? 이런 거를 빼고 그냥 딱 외모로 처음 봤을 때는 냉미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항상 웃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러네. 정색하고 있으면 약간 냉미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정우성의 차가운 마스크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더킹에서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거랑 반대로 권력욕 이게 엄청 강한 한태식 역할을 맡았지. 더킹 재밌게 봤어. 그래서 지금이랑은 완전 반대의 캐릭터인데 더킹에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따르던 후배의 목숨을 빼앗는 걸 이제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욕망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병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될 참 모습을 보여줘서 좀 대조적이고 비교가 잘 됐던 것 같아. 그러네. 진짜 더킹에서는 너무 야비해 보였어. 그치? 그러니까 완전 무겁지도 않은데 그 뭔가 권력에 미친 그 자의 모습이 딱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 맞아. 극 중에서 정우성이 처음에 수도 경비사령관으로 임명 제의를 받았을 때 단칼에 거절을 하잖아. 이 장면에서부터 정우성이 이제 정치나 명예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일을 우두커니 해내는 인물이다 라고 느껴져서 진짜 참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전두광 역할을 맡은 황정민한테 끝까지 맞서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병력도 계속 줄고 가세가 기우는데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우성이 했던 그 대사 중에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 대사가 정말 비장하고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잖아. 아무리 이제 직업관이 강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던 것 같고 이런 모습 때문에 무능력했던 장관들이나 상관들이랑 비교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진짜 본분을 다한 사람인 건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먹먹한 것 같아. 그치?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제티는 황정민이 맡았던 이 전두광이 나왔던 장면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마지막에 이 세력을 다 잡고 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잖아. 맞아. 어두컴컴한 화장실 공간에서 황정민이 엄청 웃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딱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면서 영화 조커가 생각이 났어. 조커가 처음으로 우발적 살인을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막 춤추면서 엄청 웃거든? 근데 그 장면이랑 오버랩 됐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리더십만큼은 진짜 인정을 해주고 싶거든? 물론 좋은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그 본성을 이끌어내서 이 사람을 믿고 싶고 기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 영화에서도 실제로 말을 하잖아.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원한다고. 그런 독재자의 마인드를 잘 장착하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영화를 보고 정말 난 놈이다. 사실 그게 웬만한 멘탈로는 케어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 맞아. 이제 반란을 계획을 했지만 중간에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위기가 있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광기와 믿음으로 밀고 나가. 근데 그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걔는 이제 정치가 아니었어도 먼 일을 쳐도 쳤을 놈이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쁜 리더십이지. 나쁜 리더십과 엄청난 자기 확신. 맞아. 목표나 비전이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랑 잘못된 정치관, 잘못된 신념 이게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엄청 나는데 이게 결과가 엄청 났던 거지. 한국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맞아.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 광기. 인정. 진짜 찐 광기. 나도 그 제티가 말한 것처럼 조커가 진짜 떠오르긴 하더라. 그치. 근데 사실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기뻐하는 동료들을 놔두고 화장실로 갈 때는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뭐지? 이게 일을 끝마쳤는데 마지막에 그 정우성한테 욕을 들었잖아. 너는 인간으로서도 실격이고 군인으로서도 실격이다. 맞아. 이 말이 가슴에 남아서 혼자 저렇게 실패감을 느끼는 건가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이 캐릭터의 와 너무 세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네. 진짜 근데 연기가 미쳤더라.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지? 그냥 그치. 진짜 말 그대로 빙의였던 것 같아. 정말. 그 화장실에서 텅 빈 화장실에서 그냥 웃음을 그렇게 웃는데 그냥 그 관객을 압도한다 해야 되나? 그 힘이 그러니까 되게 딱 컸던 것 소름이 같아. 이렇게 쫙 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진짜 인상 깊었다. 세 번째 코너 시사인 이슈 토크. 이 서울의 봄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가 원래도 있는 단어라고 해. 1979년 유신체제가 끝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하기 전까지의 이 과도기 시대를 일컫는다고 해.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유신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불타올랐는데 신군부가 등장함으로써 이 희망의 불씨가 꺼진 거지. 근데 이 단어 자체는 1968년에 체코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거라고 해. 몰랐어. 그치? 나는 그냥 서울에 봄이 올까? 약간 이런 건 줄 알았거든. 나도 그냥 그 민주주의를 그냥 통칭하는 봄 이거랑 뭐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봄이 올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 로지가 역사적 상황을 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각색된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잠깐만 소개를 해볼게. 아예 실제와 다르게 장면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경복궁에서 의리의리하게 대치를 하잖아. 그 장면은 실제로 없었다고 해. 대치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실제 13일 새벽에
장태환 수령사령관이 수도 경비사령부 병력을 소집해서 출동 준비를 하긴 하거든. 근데 신군부가 이미 육군본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장태환 사령관을 사살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출동하지도 못했다고 해. 아, 그러면 준비만 하고 나가진 못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장면은 없었던 거지. 의외인 게 사실 그 경복궁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였잖아.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하니까 좀 놀랍다. 그치.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게 너무 흥행하고 핫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뭐 사설도 많이 쓰고 감독과의 인터뷰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공통된 맥락은 그거였어. 시나리오 자체는 초안으로 받았던 시나리오는 진짜 딱 사실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상상력을 더해서 어느 정도 각색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독이 12.12 사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사태 속에 있는 인물들의 욕망?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촬영을 했다고 전했거든. 물론 정면으로 이 내용을 다루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도 알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게 이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뭐가 진짠지 뭐가 맞아. 허구인지는 알고 보면 진짜 좋지 않을까 싶고 콤뷰에서 다루는 첫 사실 기반 영화잖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실 기반의 영화면 감정이입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원래는 사실 기반의 영화가 몰입감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보통 영화에서는 극적인 장면들을 다루는데 실화 바탕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대입해서 보게 되잖아. 그러면 화나는 장면은 더 화가 나고 슬픈 장면은 더 슬퍼지는 건데 이 영화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 물론 실화 바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화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당연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온 국민이 이 영화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기반의 내용이라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정우성이 쿠데타를 막아내나? 이런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 영화의 결말을 아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기대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서울의 봄 영화를 두고 몇몇 관객들은 돈 주고 암 걸릴 준비한다 라는 얘기도 많던데 어느 정도 공감해. 그치. 이제 희망의 불씨가 오르긴 하는데 우리는 그게 성립되지 않을 걸 아니까 좌절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국사를 진짜 좋아해. 한국사 내가 자격증도 따고 그랬었거든. 한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실 기반 영화가 나오면 조금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영화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사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게 영화나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 말미에 보면 12.12 사태에 개입했던 수뇌부들이 아직까지 이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게 묘사가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더 기울임으로써 이런 과거의 잘못이 조금 더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제티가 말했던 것처럼 그 감정이 조금 더 몰입이 되는 게 사실 기반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몰입해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미디어의 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로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한국사를 기피했거든.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요건만 맞추려고 공부를 딱딱 해왔어서 나한테도 이런 역사적인 영화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로지가 봤을 때는 혼자 생각해볼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극을 가장 이끄는 인물 2명이 있어. 전두광이랑 이태신 장군이야. 근데 사실 이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 이 이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태신 장군은 장태환 장군이라는 실존 인물에 기반을 했다고 해. 근데 나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이 인물이 실제로 있는지 가장 궁금했거든. 제일은 아닌데 궁금했어 나도. 왜냐면은 전두광은 실제 있는 인물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아는데 이태신이란 장군도 실제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영화랑 마찬가지로 장태환의 인생도 비극적이었어. 슬프게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태환이 전두광한테 끝까지 맞섰는데 마지막에 보안사 공격을 포기하잖아.
제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 45일간 조사를 받고 1980년에 불명예스럽게 예편을 당해. 근데 이게 그의 비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태환의 가족도 엄청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니까. 장태환의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반란군에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막걸리로 끼니를 대신했대.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빡친다. 그치. 그래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도 이제 의문사를 당했대.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게 굉장히 너무 의구스럽잖아. 이상해.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나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한 달 만에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이게 의문스럽긴 하지. 갑자기. 너무 의문이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비극이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까지 달리하게 만든 것 같아서 가슴이 더 아팠던 것 같아. 그래도 진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인물이 잘 알려지고 다시 재평가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치. 그게 또 이제 후대 세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네. 로지가 이 12.12 사태 이후에 장태환 장군의 비극 그리고 가족사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나는 정치사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 그 12.12 쿠데타 이후에 정치기를 걸으셨더라고. 2000년에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사망하시기 전까지 민주당의 고문직을 맡으셨다고 해.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 보훈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노무현 대통령 후보 보훈특별보좌관도 맡으셨어. 엄청나게 다양한 직을 겸직하셨네. 민주화 이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그리고 여러 보훈상을 받으셨고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관료직도 맡으셨잖아. 공로를 늦게나마 인정받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치.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고 가족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받은 것 같아서 불행 속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이 잘못됐다는 거는 용서가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치. 자책감도 굉장히 느껴질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네. 그런 죄책감에서 평생 못 벗어나지 않았을까. 좀 슬프다. 반대로 전두광은 그치. 굉장히 따뜻하게 잘 살다.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갔잖아. 내가 연희동 살잖아. 가끔 산책하다 보면 경찰들이 여기서부터는 오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지할 때가 있었어. 맞아. 우리 동생이 의경이었는데 한번 진짜 거기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네 번째 코너 드르륵탁. 제티는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 나는 특정 장면을 꼽아보자면 대통령이 사인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날짜 적잖아. 맞아. 그러면서 사후 제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 국가 서열 1위가 대통령인데 힘이 없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을 알면서도 원칙에 기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어. 그치. 그게 뭔가 무능력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빨 빠진 호랑이? 사실상 협박인 거잖아. 그렇지. 군인들이 그렇게 방에 다 몰려와서 사인해달라. 근데 이 장면에 기억에 남는 게 그래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최선? 그치. 그런 느낌이었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능력한 상부가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자신이 지닌 역할이나 책임은 어떻게든 회피를 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모습이 조금 한심스러웠어. 그래서 젊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모여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한가롭게 있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분노가 들었고 국방장관이 숨어있다가 도망칠 때 자기 포드 자동차가 어딨냐고 묻는데 그 진짜 혈압이 아니 그분 혈압이 너무 올라. 연기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만큼 혈압이 올라서 진짜 약간 저혈압인 환자들이 보면 완치할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화가 났던 것 같아. 그치. 여러모로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직 안 본 사람들이 있으면 꼭 영화관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정리를 했으니까 콤비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콤바!